깜깜한 거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저희가 깜깜하게 그냥 하거든요. 북 SHYS님 퇴근하자마자 듣네요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혼밥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혼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리스본에 모여서 하루 밥 먹는 날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추워가지고 그죠? 민우블루님 왜 울어요? 그다음에 나예스님 저는 까르보나라 해 먹었어요. 집에서 이런 것도 해 먹는구나. Long time no hear. 리스본 라디오다. 네, 그동안 오래 못 만났고 지난주부터 컴백했습니다. 소설책 읽으면서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게 있는데 남편 두고 갈래요. JWTRED 어쩌고 님께서 원래 피아노 치시는 분 맞죠? 지난번에 우리 리스본 포르투에서 열렸던 글쓰기 라디오와 글쓰기 수업에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맞죠? 음, 오랫동안 못 왔던 건 진짜 이유 좀 내고 지나치게 바빴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건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이 바쁘다가 보니까 일요일 밤이 되면 너무너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월요일에 원래 근무를 안 했었는데 또 제가 서점에 있어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손님이 제일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굳이 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목요일날 문을 닫고 월요일날 문을 열자 그래서 금토일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밤에 너무 다음 날에 대한 압박감도 심하고 또 이제 주말을 보내고 나면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월요일날 휴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주말 내내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집에 잠깐 들어오면은 그냥 뻗어서 잠이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쉬고 새해에 새로 시작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서 지난주부터 8시에 하려고 했거든요. 7시까지 서점하고 딱 문 닫고 좀 정리해가지고 6시부터 해야지 이랬는데 손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셨는데 네 라디오와 글쓰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고 이번 주 서점 소식을 말씀드리면 저희 월요일에는 책방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책방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먼 훗날 언젠가 서점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독서실 하고 수요일날이 원래 독서실인데 웬일로 수요일 멤버가 몇 명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멤버가 쑥스러우니 작가님이랑 둘이서 있는 날이 오면 저는 어떡하나요? 그래서 다른 요일로 옮겨주세요. 그러셔가지고 다른 요일로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요일날 오셨는데 화요일날 같이 독서실을 했고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에 관해서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분이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전 무서워가지고 시체 왜 썩어요? 막 그랬더니 국가시에 근무할 때 시체 썩는 냄새를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인간이란 참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리스브에 정말 재밌는 분들 많이 오시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까 이 피아노 치시는 분을 비롯해서 라디오와 글쓰기 클래스를 그래서 수요일이 비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처럼 열었어요. 라디오와 글쓰기는 원래 3층에 있던 시절에 월세를 내려고 한 달에 한 번 글쓰기 수업을 조금 고가로 해서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단골로 오시고 특별한 인연으로 남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걸 쭉 하다가 1층에 내려와서는 그 수업을 안 했는데 왜 그 수업 안 해요?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 모처럼 생각난 김에 요일도 비었고 해서 수요일날 해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수요일이 저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클래스를 공지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저도 꼭 듣고 싶은데 지방에 있고 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혹시 스카이프로 수업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화요일 저녁 때 온라인 독서실이라는 걸 열었는데, 책을 읽고 감상을 남기는 뭐 그 정도 말고 뭘 더 재밌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리스본이 서울 연남동에 있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도 서쪽에 있고 또 지방 분들은 오실 수가 없잖아요, 독서실에. 그래서 좀 전국구가 되보고 싶은 마음에 그럼 온라인 독서실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신청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거 말고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니까 주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같이 하는 걸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라디오맨이다 보니까 상호 소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상호 소통하면서 하려면 스카이프를 하라고 그래서 스카이프로 다중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자간 회의 하듯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스카이프로 교차도 깔았어요. 근데 그분이 스카이프로 수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스카이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카이프를 열었는데 그분한테 연락드리겠다 했더니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예쁜 스미골이에요. 깜짝 놀라실까봐 말씀드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 발치를 했는데 교정을 위한 건 아니고 틀니를 하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손님들 중에 틀니를 하시는 분도 있네.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스카이프를 짠 열었는데 저희 어머님보다 조금 어리실 것 같은 그런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열심히 끄떡끄떡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셔가지고 좋았고 어떠셨냐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쓰기를 배운 이후로 글쓰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너무 좋고 리스본에서 하는 수업들 자주 듣고 싶은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고맙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보람도 느껴지는 한편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박현민 편집장님과 하는 독서실이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독서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김동영 작가랑 같이, 아플만 하네요. 스케줄 얘기하다 보니까. 김동영 작가랑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지요. 처음으로 한 리스본에서의 유튜브 라이브였어요. 원래는 음악 들으면서 책 읽기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신청이 너무 안 와가지고 김동일 작가는 저한테 약간 오래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이 친구가 요즘 책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많이 기가 죽어 있는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이제 음악도 들려드리고 책도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했는데 오셨던 분들이 재밌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선물도 주시고 또 우리 리스본 사람들은 또 예의가 발라가지고 공짜로 듣기 뭐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다음에 책 사러 오겠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김동윤 작가랑 그리고 같이 진행했던 송송 씨라는 아나운서 출신의 여인과 셋이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 저희 서점 건너편에 밥 해주는 남자라고 있어요. 그 집의 떡볶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영자 씨가 좋아하는 떡볶이로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를 먹는데 김동현 작가 원래 잘 안 먹는데 엄청 맛있게 먹고 행복해가지고 오래된 친구로서 참 많이 행복했고요. 지난번 북토크 때도 무척 행복해해서 우리 리스본보다도 리스본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었고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살살 하이소 민우블루님이 그러셨는데
사살하기에는 리스본이 덩치가 너무 크네요. 굉장히 밥을 많이 먹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A형 독감 걸렸어요. 요즘에 독하다고 하던데, 독감 예방주사들, 독감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빨리빨리 맞으세요. 알리시아님, 안녕하세요. 책방 스터디 다음에도 열어주세요. 네, 책방 스터디는 앞으로 계속 열릴 거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책방 컨설팅인데요. 책방을 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냐,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또 나이가 있으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책방 열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돈 좀 벌래요. 평일은 참여가 힘드시군요. 음, 주말에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 아침에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을 하느라고 라디오를 못했던 거거든요. 네, 한번 음, 만들어 볼게요. 시간을 이제 저희 서점 스태프가 늘어나니까 제가 시간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시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리스본 가고 싶다. 독감 다 낫고 오세요. 오늘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구나. 이 라이브를 하는 동안은 라이브만 틀어놔야지 다른 거를 못 하잖아요. 유튜브는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놓고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을 유튜브로 옮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본 방송국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너무 요즘에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많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그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책 소개해드릴게요. 당신의 능력을 교환해드립니다. 이누이 루카. 이 소설은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일단 솔깃해가지고 이건 뭐지? 이 책은 뭐지? 그리고 제가 라디오맨이고 라디오 드라마를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를 쓴 걸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드라마를 한번 써봐 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어, 할게요 라고 해놓고 2년 동안 대본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안에 쓸게요 라고 했는데 못 쓰고 다 못 쓰고 시작만 하면서 맨날 맨날 울다가 안 써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은 상태예요. 멜로를 멜로만으로 써서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계관을 좀 녹여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SF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누이 루카의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누이 루카는 일본 작가고, 이름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은행과 관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커트 보니커트 소개하면서 생선 작가가 이 사람은 뭐 회사원이었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누이 루카도 은행하고 관청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시험 삼아서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게 상을 받지는 못했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소설을 쓰는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상 다음에 신인상 받으면서 데뷔했고 지금 데뷔한 지 14년 됐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설들을 내놓았는데 이 사람의 소설의 특징은 좀 호러 이런 거 있잖아요. 판타지인데 호러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써요. 근데 따뜻한 드라마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못 읽어봤고 당신의 능력을 교환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슬쩍 좀 어떤 스토리 구조를 가졌지? 라고 생각해서 읽어보려고 하다가 빠져들어가지고 매우 재밌게 읽어서 독서실에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독서실 멤버들이 이거 정말 무섭지만 재밌다면서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음, 단편들이 모여있는 연작 소설인데요. 첫 번째 단편은 달아나고 달아난 끝에라는 단편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은 미나미라는 남자인데 이 미나미는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여자들을 반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진짜 배가 부르죠? 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어떤 능력을 버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까 보니까 구자구님께서는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하는 능력을 버리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푸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인데 머리가 엄청 좋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을 하나 봐요. JWTR님께서는 단순 노동에 집중하는 능력을 버리고 예를 들면 콩나물 다듬기 같은 별거 아닌 일은 마음에서 후를 털 수 있는 쿨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버리고 싶은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갖고 싶은 능력이 있나요? 이 책에 보면은 당신에게 없는 누군가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을 교환해 드립니다. 방문 바랍니다. 라면서 바쿠리아라는 가게에서 전단지를 돌려요. 이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쿠리아를 찾아가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미나미예요. 미나미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사람이 마주치기만 하면 여자들 눈만 마주치면 여자들이 미나미한테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은 미나미를 질투를 많이 해요. 미나미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람들은 미나미가 만드는 여자 문제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놓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폄하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어, 여자 문제를 만들어,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미나미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음, 스토커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집착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래도 여자들이 아니 뭐 사실은 너가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막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던 중에 요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꾸 회사 일이 힘들어지니까 어느 날 택시 운전하게 됐거든요. 조금 무섭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택시 운전했는데 택시에 요코가 탄 거예요. 근데 요코가 딱 타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미나미가. 근데 그 백밀러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둘이 눈길이. 그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요코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가주세요. 그래서 광화문에 데려다 놓으니까 아니에요. 강남 가주세요. 그래서 강남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분당 가주세요. 분당 갔더니 연남동 가주세요. 이렇게 무려 9시간 동안 요코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미나미를 좋아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나미를 찾아오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붙어 다니다가 결국엔 이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게 된 거예요. 미나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내보낼 수가 없는 아주 지긋재긋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죠? 에브너트님께서는 너무 재밌어요. 흥미진진. 재밌죠? 계속 할게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는 와중에 바쿠라야의 전단지를 받게 됐어요. 당신의 경험이나 기능 등의 능력을 당신에게 없는 누군가의 능력과 교환해 드립니다. 방문 바랍니다. 이 바쿠르란 말은 이지옥 사투리를 교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갖고 있다가 욕구 때문에 정말 죽겠다 싶은 날 찾아갔어요. 갔더니 되게 어두컴컴한 어떤 실내가 나오고 무슨 혼탁한 액체가 가득 든 병들이 방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라벨이 막 붙어 있는데 이게 뭔가 피인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피 맞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요. 뭘 바꾸고 싶나 어쩌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성을 꼬시는 여성을 유혹하게 되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능력을 적으시오라고 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팔 수 있는 능력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고 싶은, 교환하고 싶은 당신의 기능, 경험, 능력을 적으세요라고 했을 때 미나미는 이상할 만큼 여자의 호감을 사는 능력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부러운데 이 능력이 정말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쓸모가 없고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쿠라야 주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이식이 약간 장기이식하고 똑같아가지고 서로가 맞아야지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이 가능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고양이 한 마리가 샥 나타나가지고 이 미나미의 손등을 확 긁어요. 피가 났잖아요. 그 피를 이렇게 주인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지나는 과정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아주 제가 봐도 요코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막 괴로워하고 정말 이러다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을 해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 같다. 너무 괴롭다. 이러고 있던 와중에 당신의 능력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비정상적으로 인기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새로운 능력이 당신에게 이식됩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코가 막 음식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막 만드니까 너무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잤는데 자다가 쓱 거실로 나왔는데 어, 거울을 봐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거야? 그랬는데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요. 싱크대 옆에 칼꽂이가 놓여 있거든요. 그 칼꽂이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숫도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칼을 갈고 싶어서 칼이 너무 욕구가 살림을 잘 못하니까 칼이 막 너무 무뎌졌고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막 갈고 싶다, 갈고 싶다, 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일단 그 밤에 막 갈아요. 칼갈이를 막 찾아가지고 서랍 안에 있던 마트용 싸구려 칼갈이로 칼을 막 갈아요. 그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은 숫돌로 이렇게 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집을 나와요. 그리고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숫돌 비싼 정말 좋은 숫돌을 사고요. 확성기도 사고 그 다음에 외건도 하나 사요. 그리고서는 칼을 갈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확성기로 칼 가라 이런 거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그런데 워낙 칼을 잘 갈고 칼을 가는 거 너무 행복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단골들이 막 생겼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네, 칼 가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칼을 갈다 보니까 칼에서 뭔가 음식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말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 거예요. 칼을 갈다 보면은 오징어회, 가자미 조림, 닭고기 튀김, 단무지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칼을 썼던 그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뭐 보는데 감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자가 들어간 요리가 뭐지? 고기 감자조림 카레 스튜 이런 것들인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날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제 저녁은 카레였나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고기 감자조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감자 잘랐으니까 됐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용한 게 내 칼을 갈고 있는데 비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칼을 갈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칼을 갖고 왔어요. 부엌 칼을 갖고 와서 갈아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 있는데 어 음, 사이코메트리 물인가? 용진 씨 안녕? 뭔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칼을 갈고 있는데 뭐가 여자들끼리 그 칼 갈고 있는데 막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막 들려요. 근데 지난번에 그 사람인데 음, 자기도 모르게 칼을 가다가 양배추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칼 갈아간 아주머니가 집에 가니까 정말 양배추가 있길래 양배추 롤을 해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여서 아니 그러면 내가 본 것이 이전에 다듬었던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 음식을 내가 보는구나. 내가 미래를 보는구나를 이제 미나미가 깨달았습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칼을 간다는 공포 스릴러 같아요. 왠지 무서울 것 같다. 왠지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칼을 갈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와서 칼을 넘겨주면서 칼을 갈아주세요. 북 SHYS니 칼 가는 것 자체가 공포 스릴러 장르처럼 느껴져요. 이거 공포 스릴러 책이에요. 그래서 칼을 갈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칼을 딱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을 갈았어요. 근데 칼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기다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는 기다리는 동안 계속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이게 외건이니까 그 칼 주인은 밖에 있고 미나미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슥슥슥 갈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찾았어. 안 무서워? 흥미진진해요. 그죠? 알잖아. 나 찾는 거 잘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겨우 빠져나왔던 욕구였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한동안 여자들이 자기를 봐도 반하지 않아서 행복했는데 이제 욕구는 자기 얼굴 봐도 반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얼굴을 보면 용서할 것 같았는데 항상 그랬으니까 아무리 험한 말을 들어도 심한 짓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찾아다녔는데 이상해 어째서일까 지금은 당신을 봐도 미나미를 봐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칼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될게요? 무서워. 미나미 무서워요. 이름 무섭다. 거꾸로 해도 미나미. 용진 씨. 요꼬도 무섭다.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요꼬는 아직도 왜 좋아하지? 아니요, 이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결론은 직접 읽어보세요. 무섭죠? 정말 놀랍게도 이 책이 문학 전문 회사인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제가 문학동네 출판사를 좋아해서 여기서 나오면 왠지 좀 믿고 보거든요. 이게 쭉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능력이 바뀌어서 서로 이제 운명이 바뀌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다음 거에 이제 주인공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들어가는 회사마다 회사가 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들어가는 회사마다 회사가 막 어렵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망하고 그래서 12개의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기업에 들어가요. 공무원이 돼요. 그런데
자기네 부서가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잘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진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 바쿠리아에 가가지고 어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동물들의 사랑을 받는,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동물원 사육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사랑을 받는 능력을 갖게 돼가지고 동물원이 그러니까 엄청 잘 되어서 와 드디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네라고 했는데 그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이 책을 제가 막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독서실에 다른 한 분이 본인은 정서점이 추천한 무탄트 메시지란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근데 무탄트 메시지는 호주의 참부족이라는 참사랑 부족이라는 부족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그들은 모든 생활을 매우 자연스럽게 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능력들을 문명 때문에 사라진 능력들을 다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파시 같은 것들을 그들은 이용할 줄 알고 사람 몸이 다쳤을 때 그 몸은 약재를 자연물로 쓰고 인간의 피 같은 것도 사용해가지고 그런 치료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이름을 불러요. 뭐 새를 모으는 여자. 그러면 그 여자가 막 말을 하면 아름다운 새들이 막 날아오고 그런 식의 이름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이 책을 읽었더니 그런 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은 독서실 멤버가 말하기를 어떻게 공교롭게 두 가지 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내가 가진 능력은 뭘까? 만약에 나를 인디안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내 능력을 다른 거로 바꾼다면 뭐가 좋을까?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 책이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요 근래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숨이 있는데 숨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론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늘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동동거리고 사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음, 어제 그 실수를 내가 안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내가 그 남자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그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숨을 읽으면서 그래,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그다지 대세에는 지장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동동거렸던 저를 좀 놓아주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멜리아 안녕 오랜만이네요. 아브너트님 당신이 미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미남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리스본에서 소개하는 책들이 보통 굉장히 그윽하고 매달 소개하는 책들, 비밀책들도 역시 문학적인 책들이 많아요. 아니면 아주 세상을 예쁘게 말하는 책들이 많죠. 오늘은 그냥 재미삼아 겨울밤에 읽는 스릴러도 재미있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도 추리소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레이먼드 챈들러 책이랑 코난 도일 책이랑 잔뜩 샀습니다. 또 그걸 읽으면서 모르겠어요.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네요. 요즘 좀 힘이 드는 것인지. 우와, 듣다가 어느샌가 장바구니에 책이 담겨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랑 일단 말을 나누시면, 저의 능력은 저와 일단 말을 나누시면 책을 사게 돼 있으므로 홈쇼핑 버전으로 한번 라디오를 구성해 볼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랜만에 심야 방송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비밀책에도 공포물 있나요? 공포물 좋아요. 아, 네. 비밀책에 공포물은 없지만 이제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큐레이션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뜻밖의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당신이 다음에 읽을 책 3권을 보내드립니다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게시물 내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본인이 좋아했던 책 3권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책들을 골라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셨길래 제가 책 3권을 선정해서 이제 내일 포장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겁이 많아서 이어폰 2개 끼고 듣다가 하나만 꼈어요. 차이는 모르겠지만 이 책의 장점은 마지막에 그 무서운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공포물 좋아하시는 용진 씨를 위해서 공포물 라인도 만들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책 라인을 만들어서 비밀책들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책이 좋은 사람, 실현당한 사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비밀책 라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아, 오늘 끝곡을 용진 씨가 들어왔으니까 아, 저희 유튜브 중에 심야 치유 책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대현 교수님이 음악을 한 곡씩 소개해 주시거든요. 네, 이번에 이 노래를 소개했어요. 음,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저희는 저작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걸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각자 듣는 끝곡이라는 제목으로 앞에 10초만 들려드리고 있어요, 용진 씨. 용진의 걷는 마음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어, 갑자기 뜬금없죠. 당신의 능력을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하고 이 노래를 트니까 뭐 갖다 붙이자면 그쵸. 여기에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도 척박한 도시를 벗어나서 또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다른 능력과 또 좋은 사람들을 발견하잖아요. 어, 뭐라고 갖다 붙여야 되지, 이제? 하여튼, 숨겨진 우리들의 능력을 믿고, 힘을 믿고, 또 다른 세상에 가면 또 다르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후회가 될 때는 그래 봐야 또 별다른 거 없었을 거야. 지금처럼 살았을 거야. 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음, 또 일주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보아노이즈.